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사람들도 맨날 화면에서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좀 반전인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목소리 들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문학작품을 글로만 읽었지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데 듣다 보니까 이거 읽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또 아이 목소리로 읽어주니까 옆에서 듣기도 되게 좋았어요. 네. 희지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생을 끌고 가서 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어떤 역할이 제일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아주 아버지 역할이 제일 아버지 왜? 아니, 그냥 되게 하는 게 재밌었어요. 아버지 역할 재밌었어요? 네. 시끄럽다 그만해라. 시끄럽기는 뭐가 시끄럽소. 이 좋은 명절에 아주 그냥 정말 죽겠구만. 얘라도 소리를 질러야지 사람 사는 것 같지. 이게 오늘 나 차만 당신은 땅만 있으면 농사나 지으면서 세상 좋겠지. 아니 말 나온 김에 생각을 좀 해보소. 또 무엇을 어차피 하나뿐인 아들한테 다 돌아갈 유산 아이요. 내고 빨리 죽으라 그 말이가. 빨리 죽을 생각도 없으면서 신소리 하지 마소. 내가 안 준다 카나. 아이고 유산이라고 그거를 갖다가 아버지 죽어서도 바로 희곡 낭독에 빠지다 도대체 뭔가요? 희곡이요. 네. 낭독에 빠지는 거죠. 낭독에 빠지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과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그리고 교육연극 협동조합 재미삼아가 함께한 모두의 예술놀이 선정작입니다. 바로 희곡 낭독에 빠지다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뭐가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리 문화, 뭐 단편 소설도 있고 시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네. 문학들을 전부 다 희곡으로 고치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희곡을 녹음 파일, 낭독 공연을 위한 녹음 파일을 만들 것이고요. 그것들을 문화 소외계층, 다시 말해서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뭐 장애인 단체, 뭐 이런 단체들한테 선물로 기증하는 그런 네네네. 의미 있는 활동이란 얘기죠. 이건 어떻게 시작했나요? 희곡 낭독에 빠지다.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희곡 낭독에 빠지다. 음. 이거는 처음에는 그 이름 때문이었어요. 모두의 예술 놀이라잖아요. 저희가 교육연극 협동조합이거든요. 교육을 위해서 연극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단체가 저희 교육연극 협동조합 재미삼아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놀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공모가 뜬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온라인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또 나누는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고민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걸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공모 시간까지 하면 1년 다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5월 달쯤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획회의가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연극 극단의 대표 두 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저희 두 명과 함께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얘기가 나눠서 일단 후보작이 6작품이 올라왔었죠. 어떤 그렇죠. 작품인지 소개해 주실래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음. 그다음에 이태준 작가의 달밤과 돌다리, 그리고 백석 시인의 오, 시중. 정말 잘생긴 시인이죠. 백석 시인의 국수, 시가 희곡이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게 정말 동백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강꽃을 동백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유정의 동백꽃, 이렇게 6작품이 우리 문학으로 선정이 됐었죠. 회의를 하면서. 그렇죠. 그것들을 일단은 희곡을 청소년들과 함께 모여서 희곡으로 고치고 낭독곡을 만들겠다는 작업을 하는데 내 다리, 진짜 다친 거야? 어디 좀 봐봐. 아리랑 쓰리랑. 네. 기행이는 네. 약간 이름이 길어서 그런지 그 검정고무신의 기철이 아시나요? 기철이가 약간 그 비행기 중에서 파일럿 모자 아세요? 그런 거 쓰고 다니는 약간 까까머리 남자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황수건은 약간 런닝만 입고 다닐 것 같은 옛날 사람?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인데 말입쇼. 그렇소? 나는 이정수라고 하오. 이 선생님 댁엔 개가 없구만 입쇼.
아직은 없소만.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감정이 좀 달라지는 포인트를 좀 찾아보면 좋을 건데 좀 조심스럽게 선생님 캡쇼 이렇게 살피듯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살피듯이 들어오는 느낌이면 반대로 정수는 이 사람아 아이고 오랜만이네 어떤 이런 느낌. 달빛이 길을 밝힌다면 달빛이 길을 밝힌다가 아니라 달빛이 길을 밝힌다. 네, 읽는데 화면이 자꾸 렉이 먹어가지고 자꾸 깜빡깜빡거려서 제 차례 때 제대로 못 읽은 게 조금 아쉽고 제 역할 말고 다른 역할들도 많이 해봤는데 다른 역할 처음 해본 것 치고는 괜찮게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목소리는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네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 희곡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저는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어른들도 혹은 동네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청소년들도 이 희곡들을 들으면 절로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면서 진짜 그래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울적해지면 틀어놔요. 그럼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저희는 낼 수 없는 목소리잖아요. 저희 애들도 못 내는 목소리거든요. 그 친구들만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함께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해주실래요? 예, 들어보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서울, 경기, 강원, 춘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그 연극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고자 학교 측에 공문을 전달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곳은 바로 이곳. 한국교사연극협회 협업을 통해서 이 작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교사연극협회에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반에 관심 있는, 각자의 반에 관심 있는 그런 친구들을 모아주셨어요. 특히나 이 사업이 마지막 결과물을 그 우리보다 문화 소외계층한테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예.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평소에 인사 안 드리고? 저도 한국교사연극협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협업을 이루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많은 다시 한번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과 많은 선생님들도 함께한 보이진 않지만 그런 작업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인 청소년들과 첫 만남이 있었던 날이 바로 8월 9일입니다. 그날 기억하시죠? 한여름이네요. 한여름. 따뜻한 날이죠. 따뜻했죠. 네. 그렇게 8월 9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1월 초까지 녹음하는 날이 11월 달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중간에 낀 학교 시험 기간 2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그것도 일요일 날 그렇죠.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모여서 뜨끈뜨끈하게 저희와 같이 작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11번에 온라인 상에서 만나다가 12회차 때 이제 녹음 작업을 같이 했었었는데요. 아쉽게도 전 8월쯤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올해도 다 가기 전에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 친구들이 그때는 1단계이긴 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좀 선택을 해서 녹음을 하러 오라고 그래서 그 모인 친구들은 실제 녹음에 진행된 친구들은 그 숫자는 아니었죠. 예, 뭐 또 거리상 문제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좀 일단 1단계 뭐 이렇게 돼서 사실은 모여서 녹음은 가능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였었는데 그래도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양해의 말씀. 그 친구들한테, 전 학생들한테 더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지만 여기 자료집에 보이는 것처럼 같이 작업했던 모든 작품들은 기록으로 다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작업했던 그 파일들도 전부 다 그 USB에 담겨서 학생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추억의 선물로 그대로 전달이 될 예정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났던 첫날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첫날 어색했죠. 뭐 저는 어색한 것보다 반가웠어요. 그리고 어색했던 건 친구들이
각기 여러 지역, 서울, 경기도에서는 뭐 남양주도 있었고 광주도 있었고 심지어는 강원도, 춘천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서로 생명부지이다 보니까 화면상에서 굉장히 어색해했던 그런 기억이 남네요. 그래서 첫날 우리의 그 일과는 좀 친해지는 과정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친해지는 과정.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재미삼아의 온라인 강의는 다른 온라인 컨텐츠랑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과연 청소년 친구들도 그렇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색함을 없애요.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은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달궈주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은 말을 많이 하게 했어요. 서로에 대한 얘기를. 최근의 관심사, 그 다음에 고민거리 이런 얘기들 서로 얘기하다 보면 뭐 다들 청소년 시절인지라 그런 지점에서 공통점이 생기게 되고 또 누군가 말문을 트게 되면 거기에 공감하는 말을 보태게 되고 수업의 특징상 저희는 단 한 명도 화면을 끄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화면을 끄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상반신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서로 아이 컨택을 하고 페이스 컨택이구나. 그렇죠? 얼굴을 컨택하면서 진행한 수업이었죠. 그래서 부탁을 했죠. 청소년들한테 좀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이 활동에 참여해달라. 배우처럼. 그래서 첫날의 시간들은 배우가 돼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어색함을 줄여주는 그 활동에 주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숙제가 있었잖아요. 배우처럼 앉기, 배우처럼 웃기, 배우처럼 걷기. 뭐 그런 숙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지켜졌나요? 두 번째 다음 주부터 두 번째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확 달라졌잖아요. 친구들이 2회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희곡 낭독을 위한 기초 연습 과정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발성, 그 다음에 앉는 자세, 소리내는 방법들, 호흡법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초적인 훈련을 했었고 3회차로 넘어가면요. 3회차로 넘어가면은 기억나시죠? 드디어 우리가 6작품을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우리랑 같이 할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에 대한 그 해석과 그 다음에 이것들이 먼저 그 작품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이해시키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품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희곡으로 고쳐지는 과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어떤 느낌과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준비했던 게 아마 3회차 이후부터 쭉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유명한 단편 소설을 희곡으로 만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스토리가 있는 라인들을 희곡화해서 대사로 스토리를 끌어가는 그런 희곡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작품 하나가 저는 기억에 남아요. 바로 시인 백석의 국수라는 시였죠. 그렇죠. 그 국수가 희곡으로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희곡이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전달이 되고 청소년들한테 그 희곡의 의미, 그 희곡이 담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의미를 전달을 했는지 그 스토리는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왜냐면 저희 이 사업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국수가 담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은 뭐 국수 이야기하기 전에 유명한 작품들이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실리는 그런 다른 뭐 현진권, 김유정, 뭐 이태준, 그다음에 그 이호섭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희곡화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냥 소설을 읽을 때는 재미있는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요. 희곡이 되어서 대사로 읽으니까 이 상황이 너무너무 이해가 빨리 돼요 라고 하는 피드백들을 친구들이 마지막 팔로우업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희곡을 읽는다는 것, 문학작품과 희곡을 함께 읽어본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런 연극의 공연의 형태는 아니지만 낭독극 공연의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걸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이것 이야기를 입체화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희곡의 힘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를 희곡으로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좀 아니었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노는 거를 좀 좋아해요. 음.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아마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살아봤고 강원도 산골에서도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도 강원도고, 그 강원도에서 언덕에서 토끼몰이 했던 거,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랑 나누어서 김장 같이 했던 거, 이런 기억들이 나면서 국수라는 식을 어떻게 했겠지 지나가다가 봤는데, 뭐야, 국수 한 그릇을 먹는데도 마을이 움직였던 거야?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좀 할 메시지들, 남길 수 있는 메시지가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썼는데, 아주 다행히 청소년 친구들은 토끼몰이 하면서 지내본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대는. 근데 너무 잘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저는 희곡보다도 이 친구들이 그 마음들을 잘 표현해 준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결과물로 좋게 평가를 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국수라는 작품은 우리가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나머지 두 작품은 이태준의 달밤 같은 경우에는 나와 다름을, 그렇죠.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의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 그 돌다리를 희곡한 돌아오지 않는 아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 제목을 좀 바꿔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1940년대의 이야기를 현대극으로 살짝 틀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들에서 어떻게 세대 간 갈등들이 표현이 되고 서로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 공감해보기, 아니면 이랬구나라고 생각해보기, 아니면 이거 다른 건 다른 거야 라고 인정하기,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세 가지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을 희곡화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기억이 나는데, 희곡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곡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그리고 소리 내서 읽었던 경험이 생각보다 없었다. 본인들이 글을 항상 눈으로만 봤었는데 내 소리를 이렇게 듣는 것들, 심지어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를 이번 기회에 알았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디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디션 심사를 보셨던 맞아요. 심사위원으로서 네, 저는 캐스팅하겠습니다. 뭐 이런 캐스팅 오디션 들어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캐스팅을 하셨어요? 보통 오디션 그러면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타인보다 내가 우수해야 내가 선택받아져야 되고, 그래서 경쟁의 심리가 있는데 저희가 진행한 오디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한마디로 축제 같았었죠. 그래서 모든 배역의 모든 참가자들이 다 도전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가장 본인이 나 이거 꼭 하고 싶다는 배역은 거의 된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해요 이렇게 해서 그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이 배역에 너무 애정이 가요. 애정이 가고 저는 공감이 가요. 그래서 저는 이 배역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우선순위로 캐스팅이 됐어요. 전 그 말이 이렇게 들려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가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텐데, 그걸 하고 싶다는 건 이 배역을 연구했다는 거고, 이 배역을 연구했다는 거는 캐릭터들을 분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캐릭터 분석을 잘한 친구에게 그 배역을 맡겼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예, 그리고 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냐면 작품이 새 작품이나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 모든 녹음 과정에 다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뭔가 의미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좀 덮으려고 했는데 경쟁률이 적었다라는 얘기로 다 또 이렇게 해버리시네요. 다들 자기가 맡은 배역을 가장 사랑하고 기분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희의 결과물이 이것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희의 결과물들은 어떤 몇 가지가 나왔나요? 일단은 녹음 파일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mp3 파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참
고마웠다는 말 끝으로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 사업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변화가 있었다면, 혹시 보람이 있었다면 짧게 얘기해 주실까요? 여러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이렇게 배역을 맞추면서 잘 모르지만 그동안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매주 만났잖아요. 친구가 되었던 친구들. 그래서 줌으로도 물론 의미가 있었지만 그 만나는 하루가 정말 소중해서 완전히 정말 모두 몰입해가지고 이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친구들이 또 온라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봐 공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저는 물론 그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에게도 놀면서도 뭔가의 책을 읽고 우리 문학 작품을 읽어내고 또 같이 협업을 하는, 그 연극이라는 것은 협업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협업하는 것까지 쭉 이어서 작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것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청소년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이 말은 좀 보태고 싶어요. 네. 보태고 싶어요. 보태세요. 어른들로 성장을 할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랑 같이 했던 그 몇 달간의 작업의 시간들이 이 친구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그 에너지가 옆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자평도 좀 해봅니다. 네. 선생님. 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닮은 것 같다. 까르페디엠? 닮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보고 싶네요. 네. 코로나 이 상황이 멈춰지면 그 친구들을 저희가 있는 공간으로 초대하던, 저희가 그 친구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던, 꼭 직접 만나서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목소리로 작품들을 읽고 싶네요. 네. 그러면 2020년 한 해 희곡 낭독에 빠지다와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이 만들어진 희곡들이 내년에 2021년에 다시 낭독곡으로 만들어지거나 또 무대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곧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네, 안녕. 안녕하세요. 희곡 낭독에 빠지다를 다시 하자. 자, 이거 희곡 낭독에 빠지다 교육센터. 다시 할게요. 네. 희곡 낭독에 빠지다는 저희 혼자만이 한 건 아니잖아요. 를 뭐 하는데요? 네. 학생들의 모집 가족들 잠깐만요. 왜 빽빽거려? 학생들의 모집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 희곡 낭독에 빠지다.